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확진 환자를 접촉해 누가 먼저 감염되나 내기를 하는 코로나 파티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기도 안 차죠? 저는 얼마 전에 이 뉴스 듣고요. 정말 기도 안 찼다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티에 참석했던 30대가 후회하는 유언을 남기고 코로나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요. 정말 코로나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9만 1,000명 늘어난 122만 8천 명,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였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였습니다. 2020년 7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올라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인 만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윤태근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로 보자면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 민주노총은 이 수치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민주노총은 사실상 이 동결로 체감합니다. 실제 사업주들은 확대된 산입 범위만으로도 주가 부담 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인 179만 5,310원보다 약간 더 받고 있는 노동자를 가정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188만 5,075원이고 기본급이 178만 5,750원, 10대가 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10대 10만 원 중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금액, 그러니까 1,235원, 월 최저임금의 5% 초과 금액입니다. 합치면 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1.5% 인상을 반영할 경우 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얼마나 임금을 인상해야 할지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로입니다. 네. 아무런 추가 인상이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인데 네. 이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10대 10만 원 중 내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즉 최저임금의 3% 초과 금액인 45,326원을 비교해 보면 기본급 178만 5,075원을 합산하면 183만 401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을 충족을 합니다만 사업주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상은 동결인 수준이다라는. 기본급과 식대를 받는 노동자로 가정한 것은 상당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식대를 받고 있고 이 식대 또한 최저 1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만으로도 기본급만으로 충족하지 못해 10대 중 일부를 합회하는 경우를 상정한 경우인 거고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사업주는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확대된 산입 범위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1.5%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오히려 체감은
삭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확대된 산입 범위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실상은 동결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부위원장께서는 직접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셨죠. 근로자위원으로. 논의 과정이 험난했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또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접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역대 최저 인상으로 결정 날 거라는 거 좀 느낌이 오셨습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결국은 회의에서 나가셨잖아요. 이제 답답하고 화난 심정으로 나가셨을 텐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금 그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반영, 둘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반영, 셋째는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 반영한 결과예요. 이렇게 해서 총 1.5% 인상안을 제시한 건데 이 근거로 든 이 수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근거에는 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떤 사항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어떻게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1% 생계비 개선분을 제시해서 법을 최소한 준용한다고 했다고 면피하려고 한 듯한데 1% 인상이 어떻게 생계비를 개선한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정말 생계비를 개선한다고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결정된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액은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반면 1인 가구 실태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의 월 격차가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를 통해 무슨 생계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이런 경제지표 말고 노동자의 생계비라든지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만 반영한 건데 이건 뭐 법 따르겠다고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높여서 그걸로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라는 건데 이 정권이 이걸 포기한 거다. 뭐 이렇게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7.4%와 큰 차이가 없고 네. 김대중 정부의 9%, 노무현 정부의 1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과연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작년 이미 2.87% 인상을 결정할 때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5월 초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 성장 유효하다는 평가를 하기에 일말의 기대가 앞섰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또 올해에는 우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코로나19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국에 1% 인상을 한 것만으로도 선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들은 이게 선방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동결이 아니라 인상이니 선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또는 이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현실을 모른 채 수단 근거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통한 취업 지원과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지금 결정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니, 생계 유지는커녕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만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네.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모두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용정책이라든지 실업부조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지만 아주 최소한의 최저 생계비조차도 보장 안 되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작년에 한번 신청을 해봤었는데 네네. 실효가 없었던 것인데 아하.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네. 역대 최저의 1.5% 인상률이라고 해서 저희들 지금 우리 정책실과 네. 연구원에서 지금 요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심도 깊은 토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토의를 하고 나면 네네. 바로 저희들이 재심의 요청할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예.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네요. 예. 지금 투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파업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지금 심의하는 노와 사와 공익의 구조나 네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버린 이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 전체 과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높은 이게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 연구를 토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네. 당장 어떤 집회나 아니면 파업 이런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많이 하셨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세요? 저희들은 제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최저임금은 사실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이미 지난 30년 넘게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돼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노동자 구명, 사용자 구명, 공익 구명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냈던 안에 이게 노동자 측이든 사용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체계가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자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9분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의 공의 3명씩 추천을 해서 네. 정말 최저임금 언저리에 놓여있는 400만 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소득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어야 되며 네.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구간을 설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하는 그 무언의 압박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신 윤태근 부위원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